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는 지나친 과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 외곽에 착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착한 과부는 자식 없이 혼자 살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초가지 반채와 작은 한마지기 채소밥뿐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인정이 많아 밭에서 수확하는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자주 나눠 먹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심성을 아는지 땅은 해마다 그의 노력에 보답을 해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구마 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과부는 다가가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숫대야만한 큰 고구마가 먼저 나와서 주인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김매고 정성껏 돌보았더니 왕고구마가 이렇게 보답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과부는 커다란 고구마를 먹기에 아까워서 상선이 신 송상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주는 인자한 성품에 칭송이 자자하니 과부는 대감께 빛나는 왕 고구마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이 몇 달 동안 노력한 것을 대감 마님께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대한 고구마의 수확은 처음이고 모든 것은 대감 마님의 덕분이니 이 특별한 고구마를 받아주십시오. 대감은 안하게 착한 마음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 중에 특별한 줄만한 것이 있겠느냐? 대감 마님,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 송아지를 과부에게 내어주어라. 하인은 송아지를 과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착한 과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과부가 무척 샘을 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구마를 갖다 바칠 걸 하면서 아쉬워 하면서 자기도 행지할 묘수를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마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 하니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더 큰 걸 얻겠지. 아마도 논 5마지기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황소를 끌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대감께 아뢰길, 대감 마님, 소인이 여러 해 동안 황소를 먹여왔습니다. 그러나 윤택이 흐르고 힘센 황소가 된 것은 모두 대감 마님 덕택이기에 이 황소를 기꺼이 대감 마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대감은 과부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후 집사 하인을 불러 최근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과부를 다시 불러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감 마님은 부유하시니 땅도 많고 귀한 물건도 많을 테니 땅이나 금덩어리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집사가 대감께 아뢰길, 며칠 전에 들어온 아주 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것을 내어주거라. 집사는 과부에게 왕고구마를 내어주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횡재하려고 황소를 갖다 바쳤다가 고구마 하나를 얻어왔으니
집에 돌아온 가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특별하고 귀한 왕고구마를 칼로 자르고 짓밟았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이 났습니다. 가욕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물질보다 더 큰 화를 부릴 수 있습니다. 선한 가부처럼 이웃에 항상 베풀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명언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땅부자인 채부자가 살았습니다. 채부자는 끔찍히 사랑하는 귀한 철부지 아들이 한 명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장가 좀 보내줘요. 서당만 다녔지 아직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자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채부자가 들로 나가면 들에서 조르고 방으로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졸랐습니다. 장가를 보내긴 해야 할 텐데. 채부자는 툇마루에 외롭게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며느리로 삼을 순 없었습니다. 채부자는 아들을 위해 내조를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꼭 상상대로 그러한 처녀를 찾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채부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서당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방 안으로 불러 확고한 의견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시험을 봐서 며느리를 뽑을 생각인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그 말에 기막힌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예쁘기만 하면 됐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휴, 아버지,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나요? 제게는 여자가 예쁘기만 해도 좋은걸요. 채부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 때문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채부자는 온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채부자가 며느리를 구한다는 말은 금세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처녀들은 보시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채부잣집 며느리를 뽑는다고 골 사방팔방이 떠들썩했습니다. 채부자는 초가집 한 채를 얻은 후 행랑채 할멈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할멈, 처녀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잘 살펴보아야 한다네. 할멈은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어찌 처녀들이 견디겠는가. 첫 번째 처녀가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첫날은 새끼, 둘째 날은 토끼, 그 뒤 며칠은 죽만 쑤어 먹더니 열흘도 못 참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처녀는 쌀과 보리를 섞어 30봉지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오로지 한 봉지만 먹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보름쯤 되자 밥할 힘도 없었는지 뒤도 안 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지 않은 처녀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선비의 딸이었지요.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의 처녀도 마침내 채부자의 처가집으로 왔습니다. 처녀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쌀을 푹 퍼서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할멈, 우리 밥부터 배불리 먹어요. 아이고, 이러다간 사흘도 못 버티겠네. 할멈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배불리 먹고 일감 좀 구해와요. 바느질이랑 물레질이랑 몽땅요. 예, 아가씨,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처녀는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멈이 쌀을 품삯으로 받아올 때마다 처녀는 기뻐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배불리 먹었지요.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될 무렵 채부자 아들은 처녀가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살며시 처가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비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황홀하게 알콩달콩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멈추지 않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긴 밤을 잤습니다. 과연 채부자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까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확히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채부자는 행랑채 할멈에게 그간의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 처녀가 쌀 2대와 보리쌀 2대로 한 달간을 버틴 일이 너무 가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초가집으로 달려가서 처녀와 그 주위를 둘러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처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초가집 쌀떡에는 쌀이 가득했고 담 밑에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채부자는 처녀에게 한 달 동안의 일을 소상히 듣고 아들을 불러 모든 얘기를 전한 뒤 아들과 함께 초가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온 채부자는 처녀에게 다가가 아들이 듣도록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참 놀랍구나, 아가야. 너야말로 채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구나. 이 말을 들은 이선비의 딸은 무척 기뻐했고 기공자 같은 채부자의 아들도 멋져 보였습니다. 채부자는 나란히 곁에 선 아들과 처녀를 보니 흡족하여 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선비 딸이 채부자 집에 들어서니 지가 환해지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채부자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항상 외롭게 슬퍼하던 아들은 곧 자기 색시가 될 이선비의 딸로 인해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에 채부자는 지혜로운 이선비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알뜰히 살림을 살았으며 부부의 깊은 은혜의 정도 남달랐고 서로 깊이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